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시즌 예측을 넘어 가상의 2026년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라는 무대 위에서 한 경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생생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왜 어떤 팀은 승리했고 왜 어떤 팀은 좌절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첨예하게 드러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그리고 레드불 사이에 숨겨진 샌드백 의혹은 실제 레이스에서 어떻게 명확히 드러났는지 지금부터 약 30분 분량으로 스타트부터 체커기까지 모든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F1 팬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전략, 타이어, 에너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언더컷과 오버컷의 치열한 심리전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레이스 시작 전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진짜 속도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모든 팀과 팬들을 사로잡았던 세 가지 의혹이 있었죠. 메르세데스는 일부러 파워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페라리는 한방 랩타임은 폭발적이지만 롱런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레드불은 그저 여유롭게 샌드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데이터는 이런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롱런 평균 페이스에서 단연 최상위권을 기록했지만 배터리 디플로이먼트, 즉 에너지 사용에는 극도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소프트 타이어에서 특히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며 배터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냈죠. 그리고 레드불은 에너지 효율 자체는 뛰어났지만 그들의 확실한 강점을 완전히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 멜버른의 알버트 파크 서킷은 리어 그립의 우수성, 브레이킹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어 관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초반 10랩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폴 포지션은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 그의 옆 2번 그리드에는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가, 그리고 3번에는 막스 베르스타펜이 자리했습니다. 스타트 직후 르클레르는 완벽한 클린 스타트를 가져가며 선두를 굳건히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변수가 발생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초기 에너지 부스트 사용이었죠. 안토넬리는 랩부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DRS 없이도 르클레르에게 근접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는 프리시즌 동안 배터리 사용량을 거의 숨기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테스트 때 보여주었던 페이스보다 실제 레이스에서의 출력이 훨씬 더 높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메르세데스가 숨겨왔던 카드를 레이스 초반부터 꺼내들었다는 충격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스틴트, 페라리의 선택,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실수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간이었습니다. 페라리는 C3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메르세데스 또한 동일한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페라리의 타이어 워밍업 방식에 있었습니다. 초반 8랩 동안 페라리는 프런트 그립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리어 슬라이딩이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슬라이딩은 곧 타이어 온도의 과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후반부에 치명적인 그레인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1랩 이후부터 페라리의 랩타임은 0.3초에서 0.4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리어 멀티링크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슬라이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는 롱런에서 프리시즌 데이터가 보여주었던 강점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레드불은 정말 숨기고 있었나? 에 대한 진실이 이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초반 15랩 동안 배터리 사용을 극도로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그는 연료 절감 모드와 타이어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불은 이미 이 스톱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리시즌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뛰어난 에너지 효율은 실전에서는 레이스 후반부를 위한 공격용 카드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선두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메르세데스와 페라리가 초반부터 격렬하게 맞붙는 동안 레드불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레드불이 단기적인 선두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 후반부를 위한 공격용 카드를 숨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반 15랩을 넘어가면서 선두 그룹의 전략 싸움은 이제 피트 스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스 18랩, 페라리가 첫 번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샤를 르클레르가 피트인 신호를 받고 급히 피트레인으로 진입하며 언더컷을 시도한 것이죠. 피트 크루들은 벼락 같은 속도로 타이어를 미디엄 C3에서 하드 C2로 교체했고 르클레르는 새로운 하드 타이어로 트랙에 복귀하자마자 맹렬한 랩타임을 기록하며 뒤따르던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를 압박했습니다. 페라리의 전략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신선한 하드 타이어의 그립을 이용해 안토넬리가 피트인하기 전에 충분한 랩타임 이득을 쌓아 피트 스탑 이후 트랙 포지션을 빼앗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롱런에서 메르세데스에 비해 타이어 열화가 더 심했던 페라리에게는 필수적인 승부수였죠.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이 페라리의 언더컷 시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피트월의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맹렬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냉철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안토넬리의 C3 미디엄 타이어는 아직 충분한 수명을 남아 있었고 오히려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페라리의 조급함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와 타이어 관리 능력을 믿으며 오버컷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안토넬리는 르클레르가 피트인한 후에도 3랩을 더 달리며 빈 트랙에서 최상의 랩타임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랩 안토넬리가 피트인하여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고 트랙에 복귀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르클레르보다 앞선 리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3랩의 오버컷 성공은 단순히 트랙 포지션을 지켜낸 것을 넘어 메르세데스 팀 전체에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페라리의 첫 번째 전략적 공격은 메르세데스의 견고한 방어와 완벽한 데이터 분석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죠.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메르세데스의 진짜 강점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가지 핵심 요소가 그들의 지배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첫째, 탁월한 브레이킹 안정성이었습니다. 알버트 파크의 까다로운 저속 코너들에서 메르세데스 W17은 코너 진입 시 리어엔드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치 레일 위를 달리듯 안정적이었습니다. 드라이버는 완벽하게 차를 컨트롤하며 정확한 라인을 그릴 수 있었죠. 둘째, 배터리 재충전 효율이 경이로웠습니다.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은 브레이킹 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는 드라이버가 다음 코너 탈출 가속 시 더 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그립 유지력이 발군이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보여주었던 리어 멀티링크 서스펜션 세팅의 이점이 실제 레이스에서 빛을 발하며 타이어가 마모되어도 리어 슬라이딩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코너 진입 시 미세한 오버스티어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르클레르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잡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마다 리어가 살짝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코너 탈출 가속에서 0.1에서 0.15초의 미세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차이가 15랩 동안 누적되면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격차는 2초 이상으로 벌어졌고 메르세데스는 안정적인 리드를 확립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W17은 모든 구간에서 드라이버에게 끊임없는 피드백과 신뢰를 주며 완벽한 레이싱 투림을 증명했고 중반부 레이스는 그야말로 메르세데스의 동무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를 품고 있는 법. 35랩이 되자 갑자기 뒤따르던 막스 베르스타펜의 랩타임이 극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난 듯 그는 이제까지 아껴두었던 배터리 에너지를 풀 디플로이하며 트랙을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논란이 많았던 RBPT 파워 유닛의 에너지 효율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3랩 동안 베르스타펜은 선두와의 격차를 무려 1.8초나 줄여내며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이는 레드불이 프리시즌에서 자신들의 진짜 잠재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샌드백 의혹이 절반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초반 연료 절감 모드와 타이어 관리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비축했고 레이스 중반 이후에 이 숨겨진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전면 플로어 인렛을 통한 혁신적인 에어로다이내믹스 개선 역시 고속 코너에서 안정적인 코너링 속도를 가능하게 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드불의 RB20은 여전히 브레이킹 안정성 측면에서는 메르세데스 W17에 비해 미세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추격 페이스가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코너 진입 시마다 베르스타펜에게 약간의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레드불이 마침내 자신들의 속도를 드러냈지만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한 수 위의 견고함을 자랑하며 섣부른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제 레이스는 마지막 스틴트와 함께 더욱 치열한 전략 싸움과 심리전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메르세데스의 견고한 리드에 안심하고 있을 무렵 35랩을 기점으로 막스 베르스타펜의 RB20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폭발적인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배터리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프리시즌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RBPT 파워 유닛의 에너지 효율이 마침내 그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3랩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베르스타펜은 선두 안토넬리와의 격차를 1.8초나 단축하며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이는 레드불이 테스트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던 진짜 속도, 즉 후반 공격용 카드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RB20의 혁신적인 전면 플로어 인렛 디자인이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하며 직선 구간에서 압도적인 가속력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메르세데스 W17에 비해 미세하게 떨어지는 브레이킹 안정성은 코너 진입 시마다 베르스타펜에게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추격의 불꽃은 뜨거웠으나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던 것이죠. 한편 1차 피트 스탑에서 언더컷을 시도하며 조급함을 드러냈던 페라리는 두 번째 스틴트에 접어들면서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C3 미디엄 타이어로 스타트하여 18랩의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던 르클레르는 중반 레이스에서 이미 타이어 데그라데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는 두 번째 피트 스탑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피트인하여 새로운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온도 관리 실패로 인해 르클레르의 랩타임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프런트 그립 과열과 리어 슬라이딩은 결국 타이어 내부 구조에 무리를 주었고 스틴트 초반부터 그레인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페라리는 롱런에서 불안하다는 프리시즌의 의구심을 실전에서 극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르클레르는 리어 그립 부족에 시달리며 코너 탈출 가속에서 현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페라리의 승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는 초반부터 고수했던 원스톱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안토넬리에게 타이어 관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메르세데스 승리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리어 멀티링크 서스펜션 세팅은 알버트 파크의 고속 코너와 연속적인 S자 구간에서 완벽한 리어 그립을 제공하며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했고,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롱런 최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레이스는 이제 마지막 10랩을 남겨두고 안토넬리와 베르스타펜, 단 2명의 드라이버 간의 숨막히는 심리전으로 변모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꾸준히 격차를 줄여나가며 안토넬리 뒤 1.5초까지 접근, 마침내 DRS 활성화 범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면에는 베르스타펜의 레드불이 안토넬리의 메르세데스를 집어삼킬 듯 쫓아가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메르세데스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수를 던집니다. 그들은 남겨두었던 배터리 저장분을 한 번에 사용하여 안토넬리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DRS 구간에서 베르스타펜의 추월 시도를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이 완벽한 디펜스는 베르스타펜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안토넬리는 멜버른의 체커기를 가장 먼저 받으며 2026년 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아쉬운 2위, 그리고 타이어 관리 실패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르클레르는 결국 3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르세데스는 이 치열한 개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승리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롱런 타이어 관리 능력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이미 입증되었던 리어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강점은 실제 레이스에서 타이어 데그라데이션을 최소화하며 랩타임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배터리 사용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프리시즌에 의도적으로 숨겼던 초기 에너지 부스트 활용,
그리고 레이스 후반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된 배터리 디플로이먼트는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링 팀의 정교한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브레이킹 안정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알버트 파크의 고속 진입 코너에서 메르세데스 W17은 리어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이는 드라이버에게 최고의 자신감을 주어 일관된 라인을 유지하고 코너 탈출 가속을 극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넷째, 전략적 인내심이 빛났습니다. 페라리의 조급한 언더컷 시도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는 자신들의 데이터와 타이어 수명 예측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원스톱 전략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3랩 오버컷으로 리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페라리가 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이어 데그라데이션에 대한 과대평가였습니다. 초반 미디엄 타이어의 빠른 프론트 그립 상승과 리어 슬라이딩이 결국 후반 그레인 현상으로 이어진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언더컷 시도에서의 조급함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를 압박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자신들의 타이어 전략을 꼬이게 만들었고 결국 최적의 피트스톱 윈도우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셋째, 초기 에너지 과사용입니다. 강력한 한방 랩을 위해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프리시즌의 모습은 실제 레이스에서 롱런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레드불은 정말 샌드백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레드불은 분명 초반 페이스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배터리 사용을 최소화하며 연료 절감과 타이어 관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후반부 공격을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프리시즌에 보여준 에너지 효율은 실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 자체가 메르세데스 W17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브레이킹 안정성에서 드러난 미세한 차이는 마지막 추격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레드불은 숨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메르세데스와의 간극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2026년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 결과로 볼 때 시즌 초반 6, 7개 레이스는 메르세데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그들은 견고한 기본기와 뛰어난 레이스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시즌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F1 역사상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이들이 RB20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브레이킹 안정성을 개선한다면 언제든 선두 경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라리는 업그레이드 성공 여부가 시즌 향방을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타이어 데그라데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유연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전히 챔피언십 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주 그랑프리는 단순한 개막전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보았던 데이터와 예상들이 실제 레이스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고 어떤 팀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또 어떤 팀은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자신들의 진짜 속도와 전략을 숨기고 치밀하게 계산했으며 레드불은 후반 공격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었고 페라리는 너무나 조급하게 승리를 쫓다 결국은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레이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각 팀 드라이버들의 심리전과 팀 오더, 그리고 트랙 컨디션 변화가 레이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까지 F1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